고등학교 야구부가 학부모들에게 불법 찬조금을 거둬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운동부 찬조금 단독 보도합니다. 전북교육청이 혁신중학교 기초학력 통계를 잘못 제시해 논란입니다. 혁신 중에 기초학력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잘못된 수치로 반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취소 검토에 대해 전라북도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여론도 취소가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학교 운동부 불법 찬조금 관행이 여전합니다. 운동부 학생들의 밥값은 물론 감독 성과급까지 학부모들 부담이었습니다. 학교 측은 학부모들 탓만 하고 있고 도교육청은 뒤늦게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강동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학생 40명으로 구성된 도내모 고등학교 야구부. 학부모들은 그간 매달 학생 식비로 40만 원씩을 냈습니다. 학생들의 저녁밥값을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해결한 겁니다. 최근에는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자 감독과 코치에게 성과급을 줘야 한다며 20여만 원씩을 따로 모아 건네줬습니다. 돈을 관리한 것은 다름 아닌 학부모 대표. 이는 불법 찬조금에 해당합니다. 모금 활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에서 모금돼 집행돼야 하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김영란법에도 저촉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학교 측은 학부모들이 알아서 한 일이고 자신들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아무 것은 아는데 이제 아름아름 해서 하는 것이 이제 돈을 걷었다는 것은 몰랐고. 학교 엘리트 체육 운영이 부족한 학교나 교육당국의 지원으로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입니다. 나아가 학생 차별과 금전 관리의 불투명성으로 비리의 소지가 있는데도 엄단을 강조해온 도교육청은 내부 제보가 있기까지 이 문제에 대해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운동부가 있는 학교를 돌며 불법 모금에 대한 주의를 주고 있었음에도 정작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네, 저희가 아무튼 권고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설명받고 교육을 했는데 일단 되는 걸로 알고 있었죠. 문제가 불거지자 도교육청은 학교에 경고했고 학교는 모금된 성과급을 학부모에게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도내 혁신중학교 기초학력의 심각성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파문 확산을 우려한 전라북도 교육청이 자료까지 왜곡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혁신중학교 진단, 정진호 기자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도내 혁신중학교의 기초학력 미달률입니다. 중학교 전체 평균보다 높아 혁신학교의 학력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그러자 전북교육청이 해명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2013년과 2014년 도내 중학교 전체의 기초학력 미달률이 교육부의 자료보다 1%포인트씩 높습니다. 혁신중학교와 비교해 일반 중학교의 학력 미달률이 더 높게 나타나 착시 현상을 빚게 되는 수치입니다. 교육과정 평가원은 소인사학교는 제외하고 평균치를 낸 값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부터 그 자료나 평균치 자체를 저는 가공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업무를 대행한 교육과정평가원은 전북교육청의 해명이 틀렸다고 확인했습니다. 교육부로 결과 분석 보고 자료를 드리고 또 홈페이지에는 보도자료를 올리는데 양쪽 다 저희 쪽에서 소규모 학교라고 해서 빼고 결과를 내진 않는다고 하십니다. 취재 결과 도교육청이 교육부와 전국의 교육청이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무시하고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안학교나 예체능 중학교를 제외하도록 돼 있지만 도교육청은 도내에서 4곳 학교의 미달률을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학교의 기초학력 미달률은 오르게 되고 상대적으로 혁신중학교의 미달률은 낮아 보이게 되는 겁니다. 혁신학교의 부정적인 자료를 감싸려 한 것은 아닌지 밝힐 책임은 전북교육청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전라북도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비용 사용액이 감소하면서 지사와 부지사, 실국과의 내년도 기관 운영과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를 5에서 10% 삭감하는 예산안을 다음 달 초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반해 도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이 매달 130만 원에서 420만 원까지 업무 추진비를 지급받고 있지만
삭감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환자 수술 거부로 사망의 단초를 제공한 전북대병원에 징계가 검토 중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방안인데 자칫 의료 공백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하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전주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2살 김모군은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수술실이 꽉 차 수술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13개 병원에 수술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고 7시간 만에 아주대병원에서 수술을 받다 끝내 숨졌습니다.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는 이송 요청 과정 등에서 문제가 드러난 전북대병원 등에 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북대병원 측의 잘못과는 별개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만이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학 전문의와 함께 수술이 가능한 각과 전문의가 24시간 근무하면서 응급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데 도내에선 전북대병원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전남 4곳, 충남 3곳 등과 비교해도 적은 수준입니다. 전북대병원 응급실의 중증 응급 환자 비율은 전국에서 2번째로 쏠림 현상이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역센터 지정이 취소될 경우 대체할 병원도 마땅치 않습니다. 원광대병원과 예수병원이 현재로선 법적인 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증 환자를 보는 것에서 일정 부분 테크닉이라는 게 있는데 막바로 취소하고 다른 데 설정한다는 것은 그런 거 노하우를 다 없애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전북대병원에 대한 행정처벌과 별개로 권역응급센터는 존치되어야 한다며 복지부의 지정 취소 검토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생기고 재난 거점 의료기관의 역할이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이송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권역응급센터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최고 지도자 전봉준 장군이 묻힌 곳으로 추정되는 묘가 발굴됩니다. 설만 무성한 채 묻힌 121년의 역사가 드러날지 학계에서도 관심이 높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최고 지도자인 전봉준 장군. 1894년 12월 순창에서 일본군에게 체포돼 서울로 압송된 뒤 이듬해 교수형을 당했지만 그의 시신이 어떻게 됐는지는 1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실모로 추정한 모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 선대에 있는 분들이 발굴했지만 거기에서 어떤 증거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발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땅을 파내기 전 재를 올립니다. 정읍시 옹동면에 있는 비봉산 자락. 초라한 봉분 앞에 세워진 낡은 비석이 지난 2013년 세상에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천안 전씨 출신의 장군이라는 뜻의 8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전봉준 장군이 바로 천안 전씨입니다. 비석의 제작 연대가 189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로 확인됐고 전 장군이 마지막으로 활동한 곳이자 동학의 또 다른 지도자 김계남 장군의 고택이 바로 인근에 있는 점도 이 묘가 전 장군의 것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신 요고를 부담에 담아가지고 동곡리 뒷산에다가 장사를 지냈다라는 기록이. 하지만 당시 역적으로 취급받던 전 장군의 시신을 과연 정읍까지 옮겨올 수 있었을지 비관적 시각도 있는 만큼 부장품이나 유골이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유골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 전봉준 장군의 후손이라고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시는데 그분들과 같이 그 유전자 검식을 통해서 그동안 동학 지도자의 유해 발굴이 번번이 실패로 끝난 가운데 전봉준 장군의 유해가 모습을 드러낼지 다음 달에 발표될 발굴 결과에 관심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새만금환경청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새만금 개발청이 제출한 멸종위기 1급 저어새 보호 방안에 대한 적정성 검토 의견을 확정해 통보할 계획인데 신속한 보호 대책이 필요한 만큼 검토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방침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지난 14일 순차적 공사 시행으로 저어새 피해를 줄이고 이동식 가림막 설치 등을 담은 보호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삼성의 새만금 양해각서와 전라선 KTX 등이 올해 국정감사의 돈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해결된 현안은 없이 돈의 의원들의 역량만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삼성 새만금 MOU 문제가 논란의 중심을 차지했습니다. MOU 체결의 배경과 진실, 향후 과제 등을 놓고 국토교통위 소속 더민주 안호영 의원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삼성을 압박했습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백지화 입장이 현재 확인되는 상황에서 당시 MOU 체결의 배경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좀. 하지만 삼성그룹의 핵심 관계자를 증인으로 부르지 못하는 등 진상규명에 한계를 보였고 의혹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입니다. 보건복지위에서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과 공사화가 새삼 주목받았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과 문영표 공단 이사장이 정책 혼선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서슴지 않음에 따라 향후 국민의당과 더민주당의 대응이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것이고요. 뭐가 언제 다시 논의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금운용본부가 아직도 논란된다라고 하는 게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참 통탄스러운 일이에요. 또 전북대병원의 응급의료 체계가 문매를 맞았고 교통오지로 전락해버린 전북은 전라선 KTX 증편이 시급해진 점이 확인됐습니다. GMO 작물을 공개적으로 재배하고 쌀가 폭락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전북 의원들의 주문도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초선 5명을 포함해 10명의 전북 의원들은 지역 현안을 전국화하는 데 미흡했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도 힘이 붙여 보였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필수 예산이지만 정부 예산안의 반영이 부족한 60대 주요 사업에 대해 증액 논의를 발굴하고 정치권과 전라북도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와 함께 주요 사업을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장을 만나 예산 수립과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김제경찰서는 지적장애인을 고용해 13년 동안 돈을 주지 않고 일을 시켜온 식당 주인 64살 조모 씨를 장애인 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70살 전모 할머니에게 숙식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임금 4,600여만 원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혐의며 폭행이나 감금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민주노총 소속 제1여객 버스 기사들은 임금 체불에 항의해 출퇴근 시간대 일부 버스의 운행을 중단하는 부분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1여객은 버스 기사들에게 30억 원가량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유니세프에서 주관하는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군산시는 지역 아동센터 친환경 급식 추진 등 어린이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시 단위로는 전국 처음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전북교육청이 도내 학교 급식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7.6점으로 2012년 82.6점에서 꾸준히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가 91.3점으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는 80.4점이었습니다. 남원 요천 백리 숲길이 자전거 여행 코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요천 백리 숲길은 남원 요천을 따라 금지면에서 산동면까지 62km 코스로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길로 유명합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남원시 삼해면의 한 농로에서 61살 장모 씨가 운전하던 콤바인이 논으로 추락해 장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본부는 장 씨의 콤바인이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논으로 추락하면서 발생한 단독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해 본 예산 대비 3,450억 원이 늘어난 5조 6천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서는 수도권 이전 기업 투자 촉진 보조금 167억 원, 고군산군도 관광 편익시설 사업비 35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된 반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걸사업비는 1억 2천만 원 삭감됐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